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가 반등을 해준 기분 좋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1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은 주유소 1부부터 3부까지 종목 상담으로 채워지는 날이죠.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워낙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왔던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내 계좌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민은 훌훌 털어버리고 저희 주유소에서 앞으로의 또 새 계좌, 에너지를 채워 나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주유소 언제나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저희 전화번호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전화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꼭 적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이 쳐져 있는 채팅창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혹시나 또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된다 하시는 부분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저희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은 큰 사랑이 된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래도 반등이 나와 좀 기분 좋은 금요일에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또 모셔봐야겠죠?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은 안경이 없으세요? 놓고 왔습니다. 아, 안경을 안 쓰셔도 상당히 멋지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시원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사실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자 앞으로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힘을 좀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4%, 또 한 번 코스닥이 4% 연일 하락하면서 신용하고 미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장 초반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지수가 큰 폭의 하락할 때 신용 미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장전 시간 외에 하한가가 찍히는 날이 이틀 또는 3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을 시작으로 지수가 부양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들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 상승의 시작일지는 다음 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반등은 반등의 시작의 조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 보유 종목들 마이너스 30%, 40%, 50%는 허다할 텐데 신용 미수를 안 쓰시고 잘 버텼던 분이라면 이제 조금 희망을 가져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근간에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5%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제가 15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4%가 연일 빠지는 것도 사실 처음 본 것 같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5%가 상승하는 것도 사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봤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또 하락. 큰 폭의 상승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하락폭을 만회하는 상승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장악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조짐일 수 있다. 상승 잉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인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다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 좀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가 올라서 환율이 떨어졌는지 환율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지수에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어제죠. 어제, 그제 4%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비까지 옴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미수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가 장전에 나왔고 12시에는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하락 VI가 수도 없이 걸린 걸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2, 3일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시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도 많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요. 희망찬 모습으로 장이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굉장히 마이너스 4%가 넘는 하락장에 그리고 다른 전문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종목을 거의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면 물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탑픽 종목으로도 자신 있게 바이오 FDNC를 내드렸고 방송만 보시고 하신 분들은 고가 대비해서 6.75%가 상승했기 때문에 노란톡방 보니까 역시 이용준이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하락장에 종목 내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바이오 FDNC까지 포함해서 6월 달에는 9개 종목, 전 종목 다 상승 또는 상한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쉽게도 종목 상담이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제가 사이사이에 팁들을 좀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8시에 개인의 선택을 왜 꼭 봐야 되느냐.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보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탑픽 종목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 종목 중에 좋은 종목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익한 방송이 8시에 서울경제TV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탑픽 종목을 이제 오늘은 크게 브리핑을 하지 않을 텐데 9개 종목 중에 9개 전 종목이 상승 또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야구 선수로 비교하면 타석에 서서 무조건 9번 서서 9번 안타 또는 홈런 2방이 나온 거거든요. 타율로 하면 18타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타자가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저는 상상 속에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항상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지켜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도 탑픽 종목을 제가 2, 3종목 더 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영감 받으셔서 여러분 계좌도 지수 상승과 함께 큰 수익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금요일 마무리하면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의 상승이 또 앞으로의 상승을 잉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용준 파트너의 바람이 다음 주 시장에도 그대로 실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빛나는 이용준 파트너인데 사실 야구에서 비유를 해주셨지만 야구에서도 4번 타자가 제일 타율이 좋다, 진로율이 좋다라고 하지만 타율이 18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용준 파트너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이 나온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 6.75%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있는 안경 벗은 제 모습이 좀 어색해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FDNC 차트를 보면 제가 어제 이 동그라미 친 거 어제거든요. 60일선 지지를 받고 제가 개인의 선택에서 지난주에 방송을 했던 종목을 어제 다시 개인의 선택 탑픽으로 내면서 일주일 사이에 좋은 공시와 뉴스가 각각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지수가 상승하든 안 하든 간에 바이오 FDNC는 공략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수가 올라서 오른 걸 가지고 저렇게 자랑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수 오름과 상관없이 종목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매수는 재료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선택에서 이미 좋은 재료와 함께 상한가를 나왔는데 다소 아쉬웠던 게 거래 대금이 크게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수가 밀리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렸는데 제가 어제 탑픽으로 다시 뽑았던 게 물론 식량주 테마도 있지만 식량주를 대체할 만한 식물의 대량 재배에 대한 테마가 더 강할 수 있다.
재료가 더 신박하다, 신선하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공시도 국책 사업을 한다 공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60일선 지지를 받는 바이오 FDNC를 설명드렸다. 근데 사실은 리스크가 좀 있었죠. 만약에 60일선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 5월 달부터 6월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신빙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역시는 역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수가 상승해서 오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오늘 60일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분봉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게 1분봉이고요. 1분봉을 보시면 사실은 장 초반 흐름이 좀 나왔는데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후반 30분 사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략 타점을 다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노란톡방에 공략을 해볼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FDNC 보시고 오늘 가장 기분 좋은 건 전날 탑픽이 오늘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루만 안 가더라도 불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이오 FDNC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흐름도 또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님 안경 벗은 본인의 모습이 어색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이용준 파트너님 안경 잃고 김 묻었다고 무슨 김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잘생김이 묻으셨다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8시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바이오 FDNC 내일장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어제 종가 대비 고점으로는 6.75% 그리고 오늘 종가로도 5.2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바이오 FDNC 저희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개인의 선택 방송을 봐야 할 이유가 한 번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자, 오늘 바이오 FDNC 리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할 텐데 상담 진행하기 전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면서 문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1,3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 장려를 약속하면서 공장까지 방문을 했던 그런 기업이죠. 자, 지금 오늘 종가가 0.3% 상승해서 16,95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21,300원이 매수가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가는 좀 높게 보입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고 전일에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20%로 적지 않은데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정확히 말하면 두산 중공업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된 거가 됐고요. 사명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선 재료는 굉장히 탄탄하고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이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산중공업이 앞으로도 에너지 사업에 더 특화하겠다. 에너지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이번 정부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지수에 의한 하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공시를 제가 하나씩 찝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21,3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전고점인 가격이고요. 지금 아직 상단에 11선, 21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시황에 들어가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치고 공시에서 유상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유상이라고 쳐보시면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메모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대기업 해라.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기업 안전하게 대기업 해라 하지만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일 수 있고 또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제가 화면 보이시죠? 2021년 11월 21일, 26일 날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결정을 합니다. 이게 과거 동안 이어온 적자나 영업이익의 문제 그리고 굉장히 원전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의 그런 뭐 자금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하실 때는 이걸 감안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발행했는데 채무 상환 금액으로 자그만치 7천억입니다. 7천억.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1조 정도의 오버행 이슈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7천억인데, 7천억 하고요. 또 있네요. 7,999억. 두 개 하면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 되나요? 이 두 개의 금액이 있는데 시총이 아무리 큰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이 10조 6천억이거든요. 10조라 하더라도 7천억, 1조 4천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오버행 이슈는 이제 유중에 대한 신주 상장한 일정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우선 한 주당 0.12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날입니다. 이날. 청약일이 2022년 2월 10일에 해서 이미 마무리됐고요. 이게 이제 이걸 행사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여기 행사할 수 있는 날짜 제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이런 1조 4천억이라는 큰 유상증자의 오버행 이슈가 있고 이게 신주로 들어오는 순간 또 굉장히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 이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재료고 좋은 회사고 대기업이겠지만 유중에 대한 이슈가 이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산중공업 차트를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21,300원 보시면 최근에 이 21선 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주 잘 매수되신 거다. 이렇게 차트 이렇게 보면 횡보를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빠지지 않을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5월 달에 매수하셨으면 아주 좋은 자리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수가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밀렸죠. 차트를 다시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21,300원을 다시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첫 번째로는 상단의 저항이 21선인 18,000원 보시면 메모하세요. 18,000원이 저항이고 거기를 뚫으면 그 다음 저항은 2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오늘부터 지수가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십자 도지가 2개 나온 거거든요. 바닥에서 십자 도지는 기술적 분석상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락의 힘을 상승이 밀어붙이면서 십자가가 된 거거든요. 힘이 딱 평평하게 딱 부딪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지수가 좋아진다면 제 생각은 18,400원 이 구간까지는 그냥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19,500원이 저항이 된다. 여기를 돌파해야 시청자님이 사실 21,300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버행 이슈 다시 한번 공시로 확인해 보시고 IR 담당자도 이야기해 보시고 기사도 검색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좋은 회사고요. 우리나라 이번 정부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공시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수의 흐름도 같이 보아야 되는 게 대기업에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고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차트와 함께 공시도 짚어주셨습니다. 큰 유상증자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또 흔들릴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현재 가격에서 18,000원이 1차 저항, 돌파할 시에는 19,500원이 2차 저항이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고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문자로 남겨주신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C케미칼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2,000원에 비중이 40%로 꽤나 큽니다. 자, JC케미칼 오늘 흐름 보면 5.65% 상승이 나와서 8,040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요. 자,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전에 식용유 그리고 파묘 관련주로 묶여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자, 지금
매수가도 그렇지만 비중도 상당히 크다는 게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JC케미칼 현재 가격이 8,040원인데 12,000원이 매수가인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JC케미칼은 사실은 말씀하신 재료가 다 맞는 것 같고요. 네. 함유 관련주고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디젤 원료 관련주로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식용유 이슈 때문에 4월 달에 굉장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9,000원부터 16,000원이니까 거의 80% 가까운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재료의 모티브를 잃었기 때문에 22선을 깨고 오늘 연일 내려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길게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최저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줄을 그어드리면 작년 12월 1일 날 7,510원이 최저 가격이었는데 신기하리만큼 어제 7,600원 마지막 최저 가격을 찍고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좋은 말씀 먼저 드리면 더는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저점인 7,500원, 7,600원의 지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의 양봉이 지수에 의한 양봉인지 이제 바닥에 대한 양봉인지 사실은 월요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연료 그리고 뭐 식용유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JC케미칼한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살려가지고요.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우선 메모를 하십시오. 우선 저항 라인은 21선인 9,500원 저항이 1차적으로 걸리는데 이 저항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선도 걸려 있고요. 121선, 11선 이런 거 다 걸려 있는 응축되어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돌파하기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가격이 9,500원입니다. 9,500원을 운이 좋아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은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네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근데 12,000원 가기 전에 물론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값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JC케미칼이 재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란톡방 운영하는 방도 항상 매수는 재료를 근간에 드리고 공략 타점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트만 보고 하다가는 평생 가도 이렇게 차트만 보다가는 수익이 안 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JC케미칼은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9,500원의 강력한 저항 여기 돌파하면 또 10,000원 저항, 그 다음은 시청자님 사신 가격. 하지만 재료가 안 나온다면 거기까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C케미칼 매수가가 상당히 높고 비중까지 크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9,500원이 일단 1차 저항으로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저항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어서 돌파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저항 가격이 12,000원이고 그 전에 또 10,000원이 라운드 피규어 값인데 자, 이 가격대 사실 도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JC케미칼에 대한 고민도 다뤄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자, 한국전력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3,000원이고요. 비중이 50%로 상당히 크십니다. 자, 한국전력 오늘 5.39% 상승 나왔어요. 22,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10배 이상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자, 오늘 크게 그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기요금이 실제로 어떻게 인상이 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전력 주가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한국전력은 어차피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는 전력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종가가 22,500원이고 시청자님 산 가격이 23,000원이니까 이제 다섯 호가만 올라가면 시청자님 산 가격이 본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걱정이 아니라 다만 상단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21선 매물대가 오늘 터치를 받고 내려온 가격이 22,700원이 21선 가격이고요. 차트를 좀 크게 봐드릴게요. 이 동그라미 친구가 21선 가격에 정확히
신기하리만큼 정확히 맞고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오늘 도전을 실패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 지수가 좀 좋아진다면 강력하게 돌파하게 되면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그냥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시황창의 뉴스를 봤더니 그 6월 24일이죠. 오늘 뉴스가 3분기 전기요금 결정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인상 가능성이 있다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인상해버렸다. 그러면 제대로 소멸로 월요일 날 올라갈 확률이 적겠지만 연기됐기 때문에 다음 주 연기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해 주지 않을까. 그 근간에는 지수도 약간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가 빠지는데 재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시총이 한전이 13조 7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로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나 그래도 제로 베이스로 하고 지수 베이스로 하고 제로까지 터진다면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21선 월요일 날 이 가격 21선인 저항인 22,700원을 우선 가볍게 뚫어줬고 시가로 뚫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시초가에 돌파해도 되니까 뚫어준다면 23,000원 갈 것 같고 그 다음 목표가는 23,500원 갈 것 같습니다. 23,500원 뚫으면 완전히 이제 한전이 이제 그 우상향 추세를 탄다 그러면 크게 본다면 여기까지도 사실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25,000원까지. 2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흐름 보시고요. 지수가 저는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작으로 해서 우상향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수가 2,366이니까 저희가 방송할 때 지난달만 2,700포인트, 2,800포인트에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한 달 만에도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지수 흐름 보면서 한전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 익절하시면 기분 좋게 서울경제TV 8시 계속 보시면서 주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워낙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 영향도 함께 보셔야 하겠고요. 또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구체화된다면 매수가인 23,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항선인 22,700원 뚫어준다면 23,000원 가능하겠고요. 이 가격도 돌파한다면 23,500원, 더 높이 본다면 25,000원도 가능하지만 자, 이거는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한국전력에 대한 고민까지 상담을 진행해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하이딥 1,430원에 10%요. 네, 하이딥 매수하셨고 1,430원에 10%요. 자, 네.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 보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그 전에 그 전에 봤는데요. 사셨군요. 자, 저희 예. 개인의 선택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사실 그 갤럭시 워치 5 관련해서 다뤘던 종목인데, 자,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본의 아니게 바닥에서 잡은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최근에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최근 한 2, 3일 전에 그때 네. 팔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언제쯤 팔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네. 네, 하이딥 근데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을까요? 그게 본의 아니게 이게 신규 상장하는 거하고 스펙에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스펙 상장할 때 한번 어찌저찌 보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제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본의 아니게 샀거든요. 본의 아니게 매수를 하셨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시니까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께 말한 재료는 제가 다 확인했고요. 네. 그러면 5월 13일 날 사신 거네요, 하이딥을. 그 하한가 맞고 그 다음 날인가 네.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최저가에 잡으신 진정한 용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는 잘 됐으니까 근데 하한가를 맞고 그 다음날 사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신규 상장을 했잖아요. 5월 12일 날 스펙주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도 하한가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는 네.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그 당시 호가창에는. 네. 근데 그걸 잡으셨다니까 대단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선 최저가세요. 1,430원이 최저가이고. 네.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서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하이딥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제가 하이딥을 봤을 때는 뭐 그 핸드폰 관련해 가지고 뭐 사일러스 펜인가요? 네. 네, 그 펜 양상을 하고 있고 독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성장성은 주목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대표자 인터뷰도 제가 봤더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자신 있다 이런 인터뷰도 제가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본인 성향이 단기인지 중기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네. 만약 단기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가를 지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봉 보니까 하이딥 오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이게 1분봉인데 상승 후 지속 상승하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도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상한가 나온 다음에 여기 차트를 좀 크게 봐드릴게요. 상한가가 나온 날 그 다음날 급상승해서 밀렸거든요. 음봉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물량을 그 다음날 다 털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느낌인데 또 그 다음날 윗꼬리 양봉이 나왔잖아요. 네. 이 구간이 상당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 네. 금액으로 하면 2,000원에서 2,300원 부근이 상당히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스토리는 2,000원에서 2,300원을 다음 주 월요일에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는 2,6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제 전제는 강력하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 그 돌파를 못한다면 2,000원에서 2,300원 사이에 횡보를 할 수 있다. 상승이 나와서. 그죠? 근데 그 상승이 2, 3일 나와서 전에 횡보를 거래량 하면 6천만 주 터진 거 소화 가능할까요? 네? 그 2, 3일 전에 거래량 보니까 6천만 주 정도 터진 것 같던데. 네. 이게 그거 다 소화 보니까 가능하려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2, 3일 날 이 윗꼬리 양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때 거래 대금을 보니까 987억이 터졌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장한 이후에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상장 주기 때문에 바닥과 그 천장을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상장한 날 시가가 바닥일지 이거 고가인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네. 바닥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전에 있었던 스펙주에 대한 물량 소화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그 2,300으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전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앞으로 올라간다기보다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를 짰을 때는 네. 상단 물량, 2,300원 물량에서 물량을 소화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손절가는 아니겠지만 마지막 지지 라인은 22선이 1,680원을 보시고요. 네. 1,680원이 안 깨지면 홀딩, 깨지면 네. 비중 축소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의 시나리오에 저는 좀 더 그 표를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내용은 하이딥에 관련해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최저가에 잡으신 용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2,000원에서 2,300원이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인데요. 이것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2,600원까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서 방점은 강하게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자,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님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한국파마. 네, 한국파마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59,000원. 네, 59,000원의 비중은요? 15%입니다. 네, 15%이시고 한국파마 사실 오늘 10.39% 상승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만 원대 종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지난해 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작년 10월 27일 날. 네. 21년도 10월 27일. 날짜까지 기억을 하시네요.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어느 라인에서 손절을 해야 할지 뭐 이런 걸까요? 매수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올라올 또 알고 싶고, 그리고 어느 타임에서 손질을 해야 될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 도달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한국파마 매수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냥 아는 지인 소개로 한 것 같아요.
네. 매수하신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계실 정도로 지금은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셔야 할지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도달은 가능할지 이용준 파트너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야 되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국파마 매수하셨을 때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었죠. 예. 경구용 그렇죠. 치료제. 예, 그죠? 코로나. 예. 상한가도 막 나오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코로나 치료제 중 경구용 치료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뭐 좋았다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자체가 이제 그 전염병의 양상이 예전처럼 우리가 꼭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고요. 또 관련주 종목들도 경구용 치료제는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로서는 제로의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 시청자님? 예, 맞지요. 예. 혹시 알약이란 경구용 치료제도 혹시 보셨거나 먹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못 먹고 그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구용 치료제가 만약에 획기적으로 백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먹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치료제를 개발하고 만든다는 이슈로 올랐는데 실제로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그것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실생활에서는 제로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한국파마야 뭐 다양한 일을 하겠지만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렇게. 예. 반토 마이너스 70%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시청자님? 예, 어제 아래까지 70% 나왔다고 오늘 좀 올라가가지고 네. 6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오늘 10% 상승한다 한들 계좌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말씀드리고 공시가 나와 있는 것들 있으니 공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기준을 삼으시는데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상단 저항이 27,000원 저항이 있습니다. 27,000원이요? 네, 적으세요. 27,000원이 21선 저항인데요. 예. 최근의 하락은 이 회사가 이상이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라 지수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최근 1, 2주 동안 하락인데 아마 지수가 상승하면 27,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27,000원을 넘으면 21선 이제 지지가 저항이 되면서 이 동그라미 네모 친 것처럼 양봉이 딱 들어설 거예요. 양봉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면 좋지만 우선 재료가 너무 약하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많이 희석돼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거의 월봉상으로는 전저점인 21,000원에 와 있기 때문에 하락보단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하지만 크게 갈 확률은 적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지지가 걸렸기 때문에 더는 안 빠질 것 같으나 재료가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상승의 힘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시도 하나 봐드리고 마무리해 드릴 텐데 한국파마 공시 측고요. 지금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 한국파마 전환사채 제3회차 공시를 2021년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돈이 없으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우선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채권 또는 주식으로 갚아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공시의 총액은 500억입니다. 500억을 빌려온 거고요. 한국파마 시가총액 2,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시를 쓸 때도 시설자금 쓰고 양수자금, 운영자금, 그리고 채무상환 비용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언제 실행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2022년 올해 10월 26일부터 전환사채 청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힘내시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저도 기분 좋으나 이런 걸 알고 대응하시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주식수의 7% 가까운 거를 전환사채 나왔다. 그리고 2022년 10월 26일 날부터는 이 금액이 주가로 쏟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다음 그때 알짜리 한번 놓고 하니까. 사실은 주가가 부양되면 2022년 10월 26일 날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주가가 계속 흐름을 못하고 있으면 공시 종료 기간인 2026년 9월 26일까지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공시하고 제로의 크기 두 개를 보시면서 비중이 얼마나 되신댔죠, 이게? 15%입니다. 15%니까 적지 않은 비중이니까요. 저는 목표가까지 간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27,000원이 돌파되면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 정도까지만 아시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돼서요. 네. 그 추가 매수를 조금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15% 지금 시청률 사신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추매를 한다고 해서 금액이 얼마나 빠질지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힘드시겠지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걸 메모하셨다가 혼자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 판단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다른 사람 전문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좋은 말씀 모두 죄송하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단 저항이 27,000원이고 이 가격이 21선 저항인데요. 주가가 좋았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현재로선 너무 약하다는 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재료가 이렇게 희소성이 약하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그래도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공시도 짚어주셨죠. 전환사채 이슈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하고 대응하셔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파마에 대한 고민도 들어봤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저 STO요. 네, STO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2,270원에 5%예요. 네, 2,2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시고 자, STO 오늘 종가가 6.34% 올라서 2,265원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매수가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네, 수익을 얼마나 좀 확대를 할 수 있을지, 네, 매수가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되셨을까요? 이거 작년에 사가지고 배당받고 수익 보고 팔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한 번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하고 요쯤이면은 살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제가 사니까 막 내리는 거예요, 또.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랜 기간 갖고 계셨나 봅니다. 네. 네, 우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STO 우선 매수가랑 종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선 월요일 날은 수익 구간에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바닥이거든요. 2,070원 바닥이니까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아주 차트 보이시죠? 이게 동그라미 치면 다 이 바닥 구간인데 바닥을 계속 지지받으면 상승이 나왔는데 STCO도 지금 바닥에서 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욕심을 좀 덜 부리신다면 저는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다면 우선 이게 증백 종목이고 패션 의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시장님이 1차적으로는 2,400원 하면 뭐 수익률로 하면 뭐 5%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2,400원 보시고요. 저는 말씀드린 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정도는 수익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죠. 빨리 이렇게 빨리. 해서. 네, 오래 갖고 있는 종목. 왜냐하면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이 네모친 구간이 매물대거든요. 최근에 2, 3주 동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네모친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오면 매도세가 커지니까 수익을 크게 보려 하시지 마시고 1차 목표가는 2,400원 보시고요. 혹시라도
강하게 들어오면 2차 목표가 2,600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00원. 네. 2,400원이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없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네, 혹시나 재료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2,400원 정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들 보시면 좋고 노란톡방도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도 공략하는 것도 깍꿍님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네, 알겠죠? 오늘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근데 네네. 강연에 또 해야 돼요. 아, 어디서 할까요? 그냥 서울에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네, 제가 배운 게 기억이 이제 하나도 안 나가지고 또 해야 돼요, 전문가님. 깍꿍님을 위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야 돼요, 전문가님. 네, 약속 지킬게요. 네, 그때 제가 커피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용준 파트너의 강연의 약속까지 얻어내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입절하시면 좋겠고 2,400원이 1차 목표가, 2,600원이 2차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들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유튜브로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인데요. 입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성창 기업지주에 대한 고민이시고요. 매수가가 2,885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성창 기업지주 오늘 흐름은요. 4.72% 상승이 나왔고 1,88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딱 매수가가 1,000원 더 뛰어오른 상황인데 자, 성창 기업지주 같은 경우는 종이 펄프 관련주잖아요. 자, 우리 입새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 입새님 가격하고요. 사실 노란톡방도 사실 성창 기업지주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좋게 봤던 종목인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밀렸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성창기업 지주입니다. 매수가를 2,885원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매수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점 바닥을 지지받고 22선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종이 펄프 이슈이기 때문에 원자재 이슈로 종이와 펄프가 가야 될 시점에 정확히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저도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성창기업 지주는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기사도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다들 한 번씩 크게 갔는데 이상하게 종이 펄프 관련주는 스쳐간 느낌밖에 없어요.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오름폭도 사실 없거든요. 여기서 올랐다 하더라도 2,000원짜리가 3,000원 올랐으니까 50%도 안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지수 하락이고 문제 그런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은 최저점일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월요일 봐야겠지만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또 하나 재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업 개요를 보시면 되는데요. 성창기업 지주가 매출 재무제표 현황인데 1,900억이고 영업이익이 100억이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회사이고요. 게다가 여기에 좀 매력적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는 30%, 유보는 1,4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까 싶습니다. 제가 요새 트렌드가 무중에 대한 상한가도 나오기 때문에요. 성창기업 지주 답답하실 수 있지만 추매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고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성창기업 지주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상이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인 2,885원은 우선 저항이 될 수 있지만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그 다음 구간은 3,500원 구간. 그 전에 3,150원, 그 다음에 3,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를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매수 타점도 나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빠진 정도라 생각하니까요. 힘내시고 다음 주 흐름 보고요. 21선 위인 혹시라도 2,200원으로 안착되면 종목 상담을 금요일에 다시 한번 해주시면 그때 봐서 또 재료랑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에 이상이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와줄 경우에는 3,100원 이상으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다. 다음 주 흐름도 함께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다음 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